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 월요일 순서 투맨쇼 1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조한경 원장님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한참 책 얘기 안 했는데 요즘 책은 어때요? 뜬금없이. 책이요? 네. 아니 한국에 사인회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빛의 속도로 창고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아이, 정말? 농담이에요. 농담이죠. 잘 팔리고 있다 그래요. 암을 암을 이기는 암을 고치는 미국 의사들. 왜 관심을 안 가져주시니까. 네. 저희가 관심은 많은데 네.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실.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났어요 순간. 그게 저는 제가 작사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제가 작사한 거래요. 어떤 작사? 아니 어떤 노래가 네. 기억을 저는 못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추세로 가면 가족도 못 알아볼 거예요. 저도 나중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책 내가 번역한 거야? 그렇죠. 나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아무리 다시 봐도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지 않으세요? 요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뒤돌아서면 정말 잊어버린다는 건망증 혹은 건망증. 뭐 정말 기억을 안 하는 거거든 일부러 간에 네네. 이런 게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자꾸 까먹을까요? 제가. 콜레스테롤 부족입니다. 네? 아 정말? 우리 뇌의 70%가 네.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우리 뇌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계란 있어요? 많이 드십시오. 네, 지방입니다. 오. 우리가 저지방 음식 먹고 콜레스테롤 피하고 이런 예. 식습관을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깜빡깜빡 건망증 심해져. 계란도 노란자 흰자 중에는 노른자. 아 그래요? 그걸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찐다고 알고 해서. 계시죠. 살찐다고 그래서. 예, 살찌는 거하고도 상관없고 내 몸의 콜레스테롤 레벨하고도 사실 상관이 없죠. 음식은. 아니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섭취가 너무 없어도 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예. 사실 근데 먹는 콜레스테롤은 큰 영향을 안 줘요. 아니, 우리 몸에서 온몸의 세포들이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또 간에서 한 80% 이상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는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간에서 그만큼 덜 만들어서 전체적인 총량을 컨트롤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뭐냐? 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간이 콜레스테롤을 지금 빨리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먹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몸의 펑션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콜레스테롤 높으신 예, 분들은 콜레스테롤 자체가 그래서 억지로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높은지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예,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도 노란자 먹어야겠구나. 아니 먹는데 소용이 없대잖아요. 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조금이라도 더 드세요. 간 바꾸는데 얼마예요? 정말 바꿀 수 있으면 바꿔버리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 그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쭉 이루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나중에 사서 바꿀 수 있다면서요. 글쎄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오히려 헤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저 흑인 간으로 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흑인의 폐를 주세요. 막 그래서 운동하고 그런 세상이 글쎄요. 자 어쨌든 오늘 뭐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토픽은 뭐가 있을까요? 일명 김동우병. 예, 오늘의 주제는 일명 김동우병 대사증후군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들어보셨나요? 대사증후군.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어요? 대단하다. 원래 이제 우리가 고혈압, 비만, 당뇨 이런 병에는 익숙한데 대사증후군은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이 대사증후군이 더 익숙한 세상이 올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이 안 오더라도 오늘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빨리 대사증후군이라는 개념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대사증후군 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갑상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대사가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얘기예요, 이건? 예,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저기 콜레스테롤, 네. 알츠하이머, 네. 뭐 셀룰라이트 이런 단어도 우리 예전에 모르고 살았잖아요. 네, 네. 지금 다 알잖아요. 네. 광고의 힘이죠, 그렇죠? 광고에서 네. 계속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네. 대사증후군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냐면은 당뇨, 네. 고혈압, 그리고 이제 비만이나 뭐 과체중 아니면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온 분들, 예. 이런 거를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이 예. 오늘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개념이에요. 동호 씨는 혹시 당뇨나 예. 고혈압이 있어요? 저는 없는데 네.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당뇨하고 저혈압이 있으셔서. 저혈압. 예. 근데 왜 그게 어머님이 그러면 자녀한테 그 오는 게 50%가 뭐 되는 와요? 정말? 그런 뭐 박사님? 유전자가 오는 건 아니고 예. 네. 그 비슷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나 예, 그런 것들을 닮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진다. 오는 거죠. 예. 아. 유전자를 필연적으로 내가 피할 수 없는 건 아니고 그래요. 예, 그렇죠. 부모님과 다른 식습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또 만들면 산다면 예, 되는구나. 또 다른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은 병들이 더 많아졌죠. 요즘 분들은. 예. 그러면 당뇨, 고혈압, 비만 요 세 가지. 이것들이 전부 대사증후군에 네, 속하는 증상. 거예요. 네, 증후군 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 요 세 개인데 당뇨, 고혈압, 비만 세 가지가 다 있거나 아니면 지금은 뭐 몇 가지만 있는데 한 가지만 있는데 곧 다른 것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 네. 예,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당뇨랑 고혈압이 병이 아니고 증상인 거 아시죠? 네, 그 얘기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리고 또 둘이 같은 병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몸 상태 같은 당뇨와 상황인데 예, 고혈압이요? 증상만 다른 거예요. 원인이 같고 네. 결말도 그래서 같아요. 둘 다 원인은 인슐린 저항인 거고 네. 결말은 끝에 가서 심장마비, 뭐 심혈관 질환, 네. 신부전, 뭐 눈에 또 압력 올라가서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 약도 먹고 당뇨 약도 먹는 거잖아요. 네. 방치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네네. 근데 이 대사증후군이란 개념은 1989년 당뇨협회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예, 89년에 보니까 이제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네. 그 기전은 잘 모르지만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심장병에 잘 걸린다 하는 프로파일을 만든 거예요. 자, 그 프로파일이 궁금하네요. 예. 네. 그래서 첫째, 혈중 인슐린이 높다든지 인슐린이 높다. 혈압이 높다든지 혈압이 높다. 복부 비만이 있다든지 어허. 이런 분들이 심장마비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연구를 계속 더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심장병보다는 당뇨병에 걸리기 더 쉬운 조건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당장 걸릴 수 있고 심장병은 아직 나중에 걸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위험한 상태라 어느 순간에 병이 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네. 위험한 상태이다. 라는 건 이제 마찬가지인 건데 그 대사증후군이나 딱 진단을 내리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통용되는 게 국제 당뇨병 학회에서 내리는 정의인데 요래요. 5가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복부 비만. 복부 비만. 네, 그러니까 중심성 비만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서양 배 모양의 볼록 튀어 ETV 모양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허리 둘레는 남자의 경우는 90cm. 몇 인치예요, 그러면? 90cm. 몇 90cm면 인치 한번 제가 찾아봐야겠네. 네. 여자의 경우는 85cm. 근데 이게 한국 기준이래요. 네. 미국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동양 사람의 경우, 한국 분의 경우 90cm, 여자는 85cm 이상.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복부 비만이고. 근데 허리 둘레 될 때 정확히 어디 재셔야 되는지 아세요? 배꼽. 배꼽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배꼽. 근데 배꼽도 사람마다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아버지가 잘못 잘라주는 경우. 복부 비만이 심한 분들은 맞아요. 너무 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밑에 있는 사람 배꼽이 많이 처지면은 배가 나와. 처지면은 잘못 좀 엉덩이 둘레재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너무 미치네. 복부 비만이 내장 비만이 많다는 뜻인데,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공복 혈당. 공복시 혈당. 네, 공복 혈당. 110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현재 당뇨를 치료하고 있는 분들, 그럼 뭐 당연히 해당되는 거고. 세 번째로 또 혈압, 혈압도 이제 고혈압, 예, 그리고 중성지방 150 이상,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HDL이 너무 모자랄 경우,
남자의 경우 40보다 적을 경우, 여자의 경우 50보다 적을 경우. 네. 이런 5가지를 확인을 했는데 예. 요 중에 한 3가지가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게 돼요. 5가지 중에 3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 아니면은 이 중에 복부 비만을 포함하고 네. 나머지 4가지 중에 2가지.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의 우리 청취자분들이 일단 한 가지는 속해 있는 거네요. 복부 지방. 복부 지방 거의 다 그렇다고 거의 모든 분들이 하세요. 좀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90cm 남성분들 기준으로 해서 인치로 바꿔봤더니 네. 35.4인치가 나오네요. 그러면 사실은 전 아닙니다. 저도 아직은 아닌데. 아닌데 뭘 딱 보면 아는데. 아니에요. 38 아니에요 지금? 내 배꼽 거기 밑에 있다고 해. 누가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네. 진짜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근데 35라는 거는 사실 40대 중년분들은 네. 청바지 35나 36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죠. 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지방이 너무 많으신 거네요, 배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오히려 유난히 배만 나온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이 더 해당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아무도 안 보는데 제가 괜히 배에 힘 주고 있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만 배에 힘이 들어가네. 무섭죠 이게 참 사람이. 왜냐하면 일단 이게 배에 힘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35 이하로 내려가니까. 배에 힘을 준다고 예방이 되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자,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예방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 모든 원인은 인슐린. 잠깐만요. 네. 우리가 매주 하듯이 오늘도 결론 맞지. 하지 마요. 하지 말까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원인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순서니까. 그래요. 치료 방법은 와서 하는데 네. 여러분께서 예상하는 거 그겁니다. 아니, 단정하지 마세요. 다를 수 있을까? 결론은 어쨌든 원장님이 내려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자, 저희가 지금 내리면 안 되죠. 대사증후군의 원인을 말씀해 주실 텐데 예. 이걸 위한 예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퀴즈 형식으로 과연 건강하게 잘 먹는 걸까요? 아니면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걸까요? 원인은 어떤 겁니까? 야,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라 그래요. 네. 어려운 얘기 같은데 되게 쉬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 왜냐하면 당뇨 환자 다 해당돼요. 여기. 네네. 우리 음식을 먹죠. 네. 굶으면 죽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먹은 음식을 갖다가 에너지로 바꿔서 쓴다는 거죠. 네. 그래야 그걸 살고 있는 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네. 그러면서 폐기물은 소변으로 버리고 네. 아예 안 쓴 거는 대변으로 버리고. 네. 이게 잘 되면 건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변으로 버리는 거 보니까 우리가 다 쓰는 건 아니고 일부만 쓰는데 그 중에서 먹은 음식 중에 에너지를 쓴다 그랬는데 네. 이 중에 에너지를 쓰는 거는 뭐죠? 에너지를 쓰는 걸?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영양소들 중에 에너지가 되는 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네. 그렇죠? 우리가 포도당을 쓰는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죠. 네. 많은 네. 단백질, 네. 지방, 탄수화물 이렇게 3대 영양소 했는데 네. 그중에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네. 이게 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온몸의 세포가 다 살아있는 거죠. 네. 세포에 전달되면 세포가 그걸 받아서 에너지를 쓰는 건데 자,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어도 이것도 포도당으로 간에서 바뀌어요. 네. 꼭 탄수화물이 아니어도. 예. 어쨌든 모든 게 다 포도당이 돼야만 에너지가 되는 건데 네.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세포로 이 에너지가 포도당이 못 들어가요. 근데 써야 되는데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쓴다면서 못 들어가는 건 또 뭐야? 이때 필요한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확 분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에는 인슐린만 들어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포도당은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인슐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관에 증가하면 쇄장에서 인슐린을 쫙 뿌려줘서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을 데리고 들어가주는 세포에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속에 길 잃은 어린아이 같이 포도당이 막 배회하면 췌장에서 인슐린한테 엄마처럼 나타나서 빨리 집에 나와. 데려가는 쟤들 또 왔다. 쟤들 좀 데려다 줘라. 절로 가라. 그래가지고 인슐린들이 우르르 나와서 일로 와봐 해가지고 데리고 세포 앞에 가서 인슐린만 갖고 있는 통행증을 딱 보여주고 들여보내줘요. 그래서 들여보내죠. 인슐린이 없으면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네요. 그렇죠.
흡수가 안 되는 거네요. 네. 칼슘 하면 뭐도 몸에 흡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칼슘 먹어도 마그네슘이 없으면 흡수 안 된다. 네. 이러는 것처럼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포도당이 이제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돼서 쓸 수 있는 건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네. 이런 메커니즘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은 뭐냐?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원래 이제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에 넣어주고 할 일을 다 했으면 돌아가야 돼요. 근데 혈관안을 너무 돌아다녀. 할 일도 없이 인슐린들이. 빨리 끝나고 싹 되는데. 근데 그 세포에 아까 인슐린만 통과하는 통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인슐린들이 덕지덕지 껴요. 그러면 다음번에 못 들어가겠죠. 막혀서 통로가.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원인은 너무 자주 먹어서.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배고플 때 먹지 않고 때 되면 먹잖아요.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나오니까. 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처럼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뭐 주면은 먹고 또 열심히 막 뛰어놀아가지고 모든 걸 다 쓰고 배가 또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저녁을 먹고 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만큼 운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밭에 나가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앉아만 있고. 근데 때 되면 점심 시간에 점심 먹고 저녁 시간에 또 저녁 먹고 중간에 간식 먹고 이러니까는 지금 횟수가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횟수도 많고 양도 많고 지나친 영양분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밥 먹을 시간이다. 그러고 딱 밥 먹는 이 습관 아직 뱃속에 남아 있는데 인슐린도 남아 있고 배가 꼬르륵거리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럼 먹으면 또 나와요 인슐린은? 그래서 당분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일을 해야지. 췌장에서 또 따르릉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인슐린들이 밀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나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먹어도 결국은 포도당이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인슐린을 저항한다는 거예요. 세포가. 인슐린 너무 많아지니까.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죠. 인슐린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 진정한 공복 시간을 가질 틈이 없는 현대인의 그 식습관. 배가 꼬르륵거릴 때 그때 가서 사냥하고 채집하고. 그러면 오늘 결론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 결론은 저희가 지금 방송 한지 거의 1년여 만에 다른 결론이 나왔네요. 올게닉 음식을 잘 먹는 것과 운동을 해야 되는 것과 어떤 다른 결말이 나올지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오늘의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투맨쇼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인슐린 저항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거하고 대사증후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건데 그 쉽게 말해서 현대인의 이제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냉장고만 열면 음식이 있는 이 상황, 우리가 힘 안 쓰고 밥을 먹게 되는 거. 그리고 당분 섭취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당분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죠. 인슐린이 전달해야 하니까. 포도당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단 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구나. 당지수 따져서 당지수가 높은 과일도 피하라 이제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리고 또 단 것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데 이 식품 첨가물들이 몸의 대사를 다 떨어뜨리니까 근데 식품 첨가물은 계속 늘어나서 저희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은 같은 식품 첨가물이 쓴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음식들이잖아요. 훨씬 다른 것들이 첨가가 추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거기서 그 세계에서는 계속 추가가 되는 거고 원가를 절감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영양소가 부족한 게 문제인데 현대인들은 대사를 하려 그러면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칼로리만 많고 우리가 MT 칼로리라고 표현하는 칼로리만 많은 음식들 근데 영양소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현대병이 뭐 당뇨, 고혈압, 암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먹어서 걸린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것도 예전에 이런 영양이나 이런 뉴트리션을 잘 이해 못할 때 뚱뚱하고 이런 사람들이 걸리니까 그냥 잘 먹는 사람들이 영양 과다로 걸린다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지금 보니까 오히려 영양 실조라는 거죠.
먹긴 먹지만 그렇죠. 필요한 영양분은 없기 때문에. 네. 뚱뚱하지만 영양실조이다. 그렇죠. 비만 환자가 실은 영양실조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임신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고 암, 당뇨, 고혈압 다 열량과다 영양실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다들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몸 구석구석이 그걸 못하는 게 대사. 보세요. 아까 세포에 인슐린이 들어가는 구멍이 꽉 막혔다 그랬잖아요. 당이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세포로 못 들어가고 혈관에 떠다니는 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도 그렇죠. 못 들어가, 인슐린도 못 들어가고 다 당이 둥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 당이 어떻게 될까요? 지방으로 변화돼서 일단 저장. 몸의 지방으로 이제 축적이 된 거죠. 남는 거니까. 어디에? 복부의 주로.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넘치면 어떻게 돼요? 소변으로 나가니까 당뇨. 그래서 살찌는 이유, 이제 당뇨가 생기는 이유. 그게 이제 아셨죠? 네네. 자, 그럼 혈압은 왜 올라가나? 일단 당이 많으면 몸에 이렇게 당이 많이 돌아다니면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1파운드 살이 더 찌면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혈관이 한 2마일이 더 필요해요. 1파운드당. 아, 그래요? 예, 그만큼 심장이 더 가열차게 일을 해야 돼요. 짜내야 돼요. 내 심장한테 되게 미안하다 지금. 미안해 해야죠. 지금 미안한데요? 그래도 안 죽고 뛰는 게 대단한 거죠. 지금 그렇죠? 몇 파운드가 들어오는데. 혈압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구석구석 피를 보내서 산소를 전달하겠다는 노력이거든요. 아니 20파운드 찌신 분들은 혈관 40마일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40마일이면 오렌지 카운티 가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4기통 엔진을 가지고 8기통처럼 일하게 만들고 있는 건 똑같아요. 좋은 표현이시네요. 내 심장한테 너무 지금 미안해. 80마일을 뛰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나이 들수록 이게 심장이 더 튼튼해져서 피를 세게 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한 게 더 세게 그냥 뿜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요. 우리 반성해야겠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혈압.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혈관이 그냥 빨대같이 빈 관은 아니거든요. 혈관에 근육이 있어서 이게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근데 트레이닝하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 심폐 운동을 하면 그 혈관에 있는 근육들이 트레이닝이 돼서 혈압을 더 조절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데. 자,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왜 그러면 당뇨, 고혈압을 일으키는지, 또 왜 배를 살찌우는지 이해가 됐어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됐어요 오늘. 와. 자, 역시 박사님 참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작가라 그런지. 역시 다르네요. 저희랑 클래스가 다르시네요. 정말. 아니, 지금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되는데. 자, 결론은 운동과 좋은 영양식과 수면.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아니 영양식이라는 게 허무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각종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그런 풍부하게 것들이 더 풍부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게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대부분이 옥수수 아니면 대두, 소맥분 이런 걸로 돼 있는 그 베이스, 그런 베이스로 질감이나 형태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향료 뿌리고 뭐 색소 뿌리고 이렇게 해서 소금이랑 설탕 넣어서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는 거의 영양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어가지고 내용물이 뭔지 그거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냥 딱 보고 쟤는 바나나, 쟤는 아보카도, 쟤는 피망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카카오톡으로 질문이 오셨어요, 청취자분이. 당분이 많은 과일, 그럼 과연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그거에 이래요. 정상인 분들은 아니면은 당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거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돼요. 당에 있는 돼요. 과일로 오히려 당을 처리하는 걸 몸이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뇨 환자 분이고 이미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당 지수가 높은 과일도 드시지 말라고, 이미 그거는 이제 병을 치료해야 되는 단계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드시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신경 안 쓰시고 드셔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지금은요. 그리고 주로 당 지수가 많은 과일로는 높은 과일로는 바나나도 포함되고 파인애플, 그리고 웬만한 포도, 과일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제가 다 안 먹어요. 포도 이런 것들은 사실 정상인들이 먹으면 정말 좋지요. 좋은 과일인데. 포도당이 그래서 왔군요. 포도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몸에 좋아서. 뭔 소리라는 거야? 그게 포도에서 와서 포도당이 아니라 수박하고요. 참외도 좀 당이 많을까요?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또 먹는 두 가지거든요. 그게. 수박은 남자한테 좋다더라. 빨간 과일이 그렇게 얼마나 좋대요. 좋은지 화장
화장실을 6번 가요. 제가 그래서 두 분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을 때마다 제가 이래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정보 가지고 이렇대 저렇대가 너무 많아서 포도당이 포도에서 왔다는 건 참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운동하시고 식사하시고 수면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주무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잠도 연관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 잠은 대사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슐린 분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속을 비우고 잠을 자는 것, 예,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네. 잠을 못 자셔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 왜 맨날 결과가 똑같냐고 저한테 탓을 하시는데 아니요, 안 했어요. 아닙니다. 안 했는데요. 네, 이게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굉장히 찔리시나 봐요. 좀 미안해요. 저도 매번 얘기하면서. 사람은 늘 일관돼야 되거든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운동하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면 수면 조심하시고 수면도 잘 주무시고. 네. 원래 진리는 항상 간결한 거예요. 저런 거 어때요? 요즘에 예를 들면 감기약 회사들이 수면 유도제 같은 걸 팔아요. 네. 그거 몸에 안 좋을까요? 원래는 이제 감기에 제일 중요한 건 수면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성분이 들어가나 본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전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그거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차라리 좀 낫겠죠. 그거는 좀 왜냐하면 낫죠. 그게 헤비 포밍이 아니라서 의존성이나 습관성이 베네드릴 어떨까요? 베네드릴. 잠 진짜 잘 오거든요. 베네드릴? 네. 아 진짜요? 완전 수면제예요. 맞아요. 운전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거 먹고 나면 너무 잠이 안 와서 베네드릴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워낙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약들이 점점 되게 세게 나와요. 맞아요. 멜라토닌도 성분이 점점 더 강해져요. 잠 신경 써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까를 연구하고 좀. 우울증 약들이 플라시보 효과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연구가 잘 안 돼 있는데 그냥 상품화된 경우가 많아서. 근데 플라시보 효과가 강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약이 하는 역할은 별로 없는데 그 약을 먹었음으로 인해서 좀 미안을 느끼고 이렇게 그런 게 많은데 우울증이나 수면 불면증 제일 좋은 치료가 낮에 햇빛을 많이 보는 거래요. 비타민 D. 비타민 D랑은 또 다른 거죠. 햇빛을 달라요. 봐서 빛이 눈을 렌즈를 통해서 들어와서 각막을 때렸을 때 나오는 또 여러 가지 호르몬 효과들. 아니 그리고 일단 날씨가 그렇게 밝고 햇빛 받으면 좀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기분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햇볕에 딱 나가면 맞아요. 상쾌해지고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밝아지고 하는. 저도 어저께 늘 주말에 잘못하면 집에 이렇게 방에 딱 우두커니 있는데. 왜냐면 거실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방에서 안 나오거든요. 운둔생을 하는데. 운둔형 오토리. 집에서. 네, 그것도 집에서. 근데 어저께 이렇게 걸었거든요. 동네를 한 바퀴 낮에. 근데 사람이 확실히 기분 좋죠. 나와 있는 거랑 밖에 나오는 거랑 귀찮아도 나오긴 나와요. 산책이라는 게 노동하면요 바로 잠 와요. 힘들었어. 맞아요. 예전에 노동이 신성하다는 얘기가 노동은 땀 흘리는 게 신성하다는 얘기가 또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잘 먹게 돼요. 맞아요. 잘 먹게 되고. 이런 사이클이 다 맞으면 굉장히 더 건강 유지하시는 데 도움되고 예방 차원에서도 꼭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도 저희 조환경 원장님과 함께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사증후군이 뭔지는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결말은 같다는 거. 결국은 대사증후군도 지난 1년과 똑같다라는 거 결과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저희 조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